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기 침체고요.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뭐 여러가지로 싸우고 있는데 그런 말 들어봤자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도대체 뭔지 이해를 해야 이 사람들이 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이런 여러가지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백날 읽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경기 침체가 도대체 뭔지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기 침체를 알기 위해서 먼저 경제 성장, 경제가 좋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의 경제는 굉장히 수천 수백 개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사람들이 돈을 쓰고 돈을 벌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 사람만 뽑아서 어떤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는지 먼저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우를 키우는 농가분이 있고요. 자, 한우를 파는 식당이 있고요. 자, 한우를 키우는 각종 기계, 이 한우를 키우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드는 어떤 회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이분이 소를 키워서 이 식당에 납품을 합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소고기를 이 회사한테 팔아요. 이 회사 이 사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여기서 회식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회식을 하기 때문에 이 소고기를 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번 돈으로 이런 기계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이 기계들을 이 한우 농가에 파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선순환이 도느냐? 자, 이분이 소를 키워서 열심히 팔아요. 돈을 모아요. 자, 여기서 더 좋은 기계를 삽니다. 더 좋은 기계를 사면서 더 좋은, 더 질 좋은 소를 키울 수 있게 되고, 그 더 좋은, 더 질 좋은 소를 식당 아주머니한테 납품을 하고, 식당 아주머니가 그 번 돈으로 직원도 고용하고, 식당에 있던 인테리어도 좀 더 고급스럽게 바꾸고, 이런 공사들 하면서 식당이 더 좋아지죠. 식당에 손님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아주머니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소들을 또 살 수가 있는 거고. 이 회사는 또 이 농장에 판 돈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기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어쨌건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다 돈을 쓰고,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그 더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서 또 소를 사고, 또 소를 이 사람이 더 잘 키워가지고 더 좋은 기계들을, 그 모은 돈으로 더 좋은 기계들을 여기서 사고, 이런 식으로 경제 선순환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 사람들이 이전에 만든 거에 더해서 자신들의 노력을 덧붙여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럼 돈을 더 많이 쓰고, 그 많이 쓴 돈을 누군가는 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나의 지출은 누군가의 소득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쓰면 누군가는 그 돈을 버는 거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뭔가 더 좋은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의 루프, 이 성장의 선순환이 수천 년 동안 돌아왔기 때문에 인류는 점점 더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경제가 좋은 상태다, 경제가 선순환을 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점점 쌓이면서 이게 경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는 이런 루프들이 수백 수천만 개가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물론 여기서 사기꾼이나 뭐 도둑 같은 이런 뭔가 안 좋은 애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뭔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제는 성장하고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그 선순환이 계속 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경기 침체는 뭐냐? 경기 침체는 뭔가 악재로 인해서 유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한우 농가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축사에 불이 났네. 아이고, 불이 나가지고 이 축사를 다시 지으려니까 몇 억이 된대요. 그래서 원래 이 아저씨가 여기서 최신 이 한우 키우는 이 농기계를 살려고 했어요. 주문을 해놨는데 아이고, 이 축사가 홀랑 타버려가지고 살 돈이 안 되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축사가 타가지고 내가 어쩔 수가 없네. 원래 다음 달에 살려고 했던 거 일단 좀 취소할게요. 이 축사가 타버려가지고 몇 억이 들게 생겼어. 내가 다음 달에 못 살 것 같아. 미안해. 자, 여기서 못 사죠. 자, 이 악재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이 아저씨는 이거 기계랑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다음 달에 팔려고, 납품하려고 다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못 사신대. 매출이 줄었죠. 자,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여러분, 회식할 수 있습니까? 원래 여기 가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 회식 시켜줬는데, 아이고, 이번 달 매출이 너무 줄어가지고 식당 아줌마한테 전화를 하죠. 아, 원래 그 다음 주에 가려던 거 못 갈 것 같다고, 이번 달 회사가 너무 어렵다, 다음 달엔 가겠다. 식당 아줌마 갑자기 예약이 취소돼요. 그래서 어떡하죠, 식당 아줌마? 갑자기 식당 매출이 줄네? 식당에 장사가 안 되네? 어떡하지? 소 원래 주문하던 거 있는데, 이거 많이 사면 이거 재고 남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또 전화를 하죠. 원래 그 소고기 우리 100kg씩 사는데 갑자기 예약 손님들이 줄어가지고 장사가 안 되네요. 소 이번에 50kg만 살게요. 장사가 안 되네. 미안해요. 그럼 이 사람 어떡하죠? 원래 이 정도 매출 나와가지고 번 돈으로 이 축사도 고치고 기계도 다시 사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소를 안 사네요? 그러면 이거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니까 또 안 가고,
또 매출 주니까 또 소를 안 사고 악순환이 돕니다. 이게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에요. 누군가 돈을 덜 쓰고 누군가 돈을 덜 쓰니까 누군가 돈을 덜 벌고 누가 돈을 덜 버니까 쓸 돈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돈을 덜 쓰고 이 악순환이 뿅뿅뿅뿅뿅 미친 듯이 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망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정리해고가 당하는 사람도 생기고 잘리는 거죠. 잘리면은 수입이 빵원이 되는 거고 수입이 또 없으니까 돈을 안 쓰죠. 내가 지금 월급을 못 받는데 돈을 어디서 받아서 돈을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악순환이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악순환이 돌면은 회사들이 망하고 사람들이 해고당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뭔가 어떤 악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 돈을 덜 쓰니까 누군가가 돈을 덜 벌고 그러면서 그 돈을 덜 번 사람이 또 돈을 덜 쓰고 하면서 이 악순환이 뿅뿅뿅 계속 도는 게 경기 침체 악순환이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 악순환이 지금 돌아갈 정도로 충분한 어떤 악재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악순환이 도는 게 경기 침체다. 그래서 경기 침체 악순환이 진짜로 올 것이냐, 경기 침체가 진짜로 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 보면은 이 펀치가 얼마나 센가, 이 악재가 얼마나 안 좋냐에 따라서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얻어맞은 사람이 얼마나 체력이 좋은가. 체력이 안 좋으면 죽는 거고 아니면은 맞아도 별 데미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첫째, 펀치가 약할 경우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육 농장이 소를 1000마리를 키워요. 1000마리를 키우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좀 병들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뭐 농장 주인 뭐 충분히 뭐 저축돼 있고 송아지 한 마리 몇백 마리 뭐 충분히 다시 살 돈이 되고 그래서 뭐 별 타격이 없었다. 다음 달 원래 주문했던 농기구들이랑 뭐 사료들 다 그대로 주문하고 별 타격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펀치가 약한 거죠. 송아지 한두 마리 죽는 거는 이 정도 규모 농장에서는 큰 피해가 아니고 이 농장 주인분이 저축해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체력이 강한 경우, 자, 예를 들어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축사에 완전 축사가 완전히 다 홀랑 다 타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농장 주인분이 그냥 취미로 소를 키우는 분이었어요. 은퇴하신 회장님인데 소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소를 취미로 키우고 계셔. 그래서 아유, 회장님 그 축사가 다 타버렸는데요. 근데 그래? 오히려 좋네. 그 축사 그거 내가 좀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지어가지고 좀 별로였는데 뭐 이참에 또 좀 더 새로 삐까뻔쩍하게 짓지 뭐. 오히려 좋아.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대형 화재 축사가 홀랑 날아가 버리는 엄청나게 강한 펀치가 이게 날아왔지만 이 회장님의 체력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걸 맞아도 아무 데미지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펀치가 얼마나 세냐, 그리고 그 펀치를 맞는 사람의 체력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이런 경기 침체 악순환이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어쨌건 우리가 펀치를 계속 맞고 있는데 이것이 최악의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경기 둔화 정도냐, 이걸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거고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다음에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은 어차피 모르지만 뉴스를 보면 대충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첫째 펀치가 얼마나 세냐를 보면은 2021년 여름,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2% 정도 유지되다가 4% 5%로 올라간 게 작년 여름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했고, 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매달 300만 원을 받지만 그 300만 원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280만 원이 된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소득이 골고루 감소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골고루 많이 감소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많이 돈을 덜 쓰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많이 돈을 덜 쓴다는 거는 누군가는 또 버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가 물가가 너무 비싸서 기름을 덜 넣으면 주유소 사장님이 수입 주는 거고, 내가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서 외식을 안 하면 그 식당 사장님의 수입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출이 어쩔 수 없이 인플레로 줄고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줄고 소득이 주니까 이 또다시 지출이 줄고 이 악순환이 돌 수가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심하면. 자, 그 와중에 이 인플레의 잽을 5% 6% 되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얻어맞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전쟁이 터지죠. 전쟁이 터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식량이랑 유가, 기름이랑 식량은 수요나 공급에 조금만 이 트러블이 생겨도 이 가격이 막 출렁출렁 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다고 많이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막 엄청 출렁출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 잽을 얻어맞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펀치가 빵 하고 들어온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스리랑카나 파키스탄 이런 좀 체력이 약한 애들은 이미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미 넘어갔다. 그 와중에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막 빠바바바방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리 이거 봐라, 어차피 뭐 2점 몇 프로밖에 안 될 건데 옛날에도 2점 몇 프로일 때 많았다, 별로 높은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금리를 올렸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확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찬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도 높은 온도는 자주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 온도로 천천히 올라가서 우리가 적응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한 번에 막 75p, 50bp 막 한 번에 빠바바방 온도가 올라가니까 찬물에 있던 내가 적응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낮은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빌린 사람, 많은 돈을 빌린 회사, 많은 돈을 빌린 국가, 돈을 많이 빌린 이런 사람들이 또는 회사 국가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상승이랑 이 인플레이션, 이 양사더구를 지금 맞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체력은 어느 정도인가? 자, 뭐 일단은 이건 미국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알 수는 없고, 일단 저축이 많이 돼 있냐? 저축이 돼 있으면 어쨌건 이런 안 좋은 시간을 버틸 수가 있는 체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2019년까지 나와 있는데, 미국 사람들 평균적인 저축액이 지금 2020년도에는 한 7만 불, 2022년도 초반에는 6만 불 정도 됐거든요. 저축률은 엄청 떨어졌어요. 자, 코로나 때 돈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저축이 좀 많이 늘었다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쨌건 평소보다는 조금 많은 상태로 시작을 했다. 저축은 어느 정도 있다. 자, 고용률 지금 이제 더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살짝 올라오냐 마냐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건 실업률이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어쨌건 사람들이 직장을 다 가지고 있고 저축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다 라는 건데 문제는 빚이 많습니다. 코로나를 싸우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의 정부들, 그 일반 사람들까지 빚을 굉장히 많이 냈단 말이에요. 금리도 낮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자산이 막 오르니까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총 부채, GDP 대 부채인데 이게 계속 뭐 고만고만했어요. 고만고만 하다가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빵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건 평소보다는 굉장히 많은 상태라는 거죠.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충격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죠. 국가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계부채가 많아요. 왜? 우리나라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전세대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세입자도 돈을 빌려서 산단 말이에요. 일반 다른 나라들 전세가 없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만 돈을 빌리는데 우리나라는 세입자도 돈을 빌린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이러니까 사실 뭐 이런저런 뭐 데이터를 봐도 제일 정확한 건 여러분입니다. 자, 한 달에 월급 200만원, 300만원 받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이런 사람들이 결국 경제의 주축이거든요. 미국이고 중국이고 한국이고 결국 이렇게 돈을 이런 중산층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 심하고 물가가 너무 비싸고 기름값이 비싸니까 돈을 덜 쓴다는 거예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거의 경제 위기급으로 많이 안 좋다.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장을 보러 가서 평상시처럼 샀는데 평소보다 훨씬 금액이 많이 나오고 평소대로 가격대로 기름을 넣으면은 이 기름이 부족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심리가 안 좋죠. 자, 그래서 어쨌건 인플레, 금리 인상, 전쟁, 거기다 지금 코로나 아직 완전히 회복을 안 했고 지금 다시 이제 확산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계속 펀치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과연 이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펀치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걸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나 안 올 거나 두나디냐 뭐 어쩌고 얘기가 많은데 이미 경제가 안 좋은 거는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이미 경제가 좋다고 느낀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장 보기가 힘들고 월급 받는 게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 같고 식당 가서 물어보세요. 장사 요즘 잘 되시냐고. 장사 잘 되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미 안 좋다. 다만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하게 이게 안 좋아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뭐 이탈리아가 뭐 부도 나네 안 나네 뭐 국가 부도 선언하네 이러고 지금 설왕설래 하고 있고 뭐 중국 부동산 버블이 뭐 터지네 마네 이런 설왕설래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에서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누구는 또 된다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막 얘기하고 누구는 아직 뭐 이제 끝났다 바닥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사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별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어차피 모릅니다. 다만 이 과정을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이상입니다.